김기성 창일리의 오프닝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김기성 앵커가 꼽은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TV 출연에 대한 기대로 도치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막상 TV 출연 이후에는 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사실 그 도치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 목을 빼고 기다렸던 네. 일론 머스크의 TV 출연, 그러니까 MBC 방송의 SNL, Saturday Night Live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포맷을 사가지고 맞습니다. TVN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시사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27일 날 도치파더 SNL 출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도치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막상 출연을 하니까 출연 직후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전하고 비교를 하면 한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도 남겼고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일반적인 자폐증은 어릴 때 언어 장애가 있는데 이거는 언어 장애가 없고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며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관심 분야나 활동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네. 이 일론 머스크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이 도치코인을 갖다가 이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도치코인 가격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도치코인 특정인들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치코인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한정 없이 네.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마켓 인사이드가 8일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치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위 100사람이 네. 전체의 67%를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치코인의 시가총액이 870억 달러인데 이 100명이 갖고 있는 게 530억 달러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한 사람. 탑 1인. 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현재 367억 개, 28%를 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가치로 따져서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6,500원어치 정도의 도치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이 계좌가 도치코인 투자를 시작한 게 언젠가 하면은 2019년 2월 5일이었다 그럽니다. 네. 이 당시에 도치코인의 가격은 0.0018달러.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0.18센트일 때 네. 도치코인을 구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물론 그 이후에 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평균 가격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34,000% 도치코인의 가격이 오른 겁니다. 무려 367억 개의 도치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게 220억 달러어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인기 코미디쇼 SNL에 출연해서 도치코인 선전에 막 열을 올린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인사이더도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아니면은 로빈훗. 주식 거래 앱 있죠. 로빈훗. 그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도치코인을 갖다가 367억 개나 갖고 있는 탑 1인으로 보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실 도치코인 가격을 너무 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심받을 만하고 그리고 이 도치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계정에서 주문을 낼 때 아주 특이한 주문을 냅니다. 몇 개 주문을 내는가 하면은 28.061971개를 냅니다. 네. 우리나라는 생년월일을 갖다 표시할 때 연, 월, 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일월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8일, 네. 6월 1971년. 1971년 6월 28일이 네. 일론 머스크의 생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을 낸 계좌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존경심의 표현 아니겠느냐. 일론 머스크가 멍청하게 자기 생일만큼의
그런 어떤 코인을 갖다 공개적으로. 주문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도 도치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도치코인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몇몇 사람한테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면은 일론 머스크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빈훗 부분에 대해서는 왜 로빈훗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블록체인 분석 업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로빈훗가 도치코인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 큰손 거래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치코인의 이 제일 대주주,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로빈훗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빈훗 CEO는 여기에 대해서 로빈훗이 보유한 이 도치코인은 로빈훗의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그 사람들이 사거나 할 적에 제공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떠한 코인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첫 번째로.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 사람들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34,000% 상승한 도치코인을 367억 개 가지고 있고 그게 220억 달러어치에 해당된다는 사실 자체는 앞으로 도치코인이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한번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김 기자 앵커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뒤에 잠깐 배경이 좀 나갔었는데요. 도치코인을 포함해서 이제 비트코인 등 다양한 이런 열풍이 부는 동안에 또 이제 전기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해프닝이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또 발생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맞으러 또 미국에 가는 원정 접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누구에게나 또 백신을 접종을 해주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행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은 접종 초기부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접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 그리고 단기 체류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백신 접종을 해줬던 겁니다. 무료로. 네. 그래가지고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으러 미국 가는 경우가 꽤 많았다 그럽니다. 주로 여행사 주선으로 해서 가게 되는데 멕시코에서 백신 맞으러 미국 간 사람이 대략 3월과 4월 합쳐서 17만 명 정도 된다라는 네.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백신 접종은 속인주의가 아니고 속지주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 이제는 그러면 여행객들에게도 백신을 접종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뉴욕,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같이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행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체류지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가가지고 접종센터 가서 나 놔줘 그러면 놔주는 그런 쪽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얀센 백신 그러니까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그런 얀센 백신을 주로 접종을 해주겠지만 만약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원한다면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원정 접종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국에 머무르면서 도착하자마자 얀센 백신을 접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관광과 쇼핑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인당 비행기 표값을 제외하고 2,400달러라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 쪽에서 백신 접종을 맞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나라마다 백신 확보율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 2,400달러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저 여행 경비가 2,400달러고 플러스 비행기 표값까지 하면은 아마 한 그렇죠. 5,000달러 내지는 4,000달러 정도 될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네. 그 정도 돈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으러 미국 많이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면 미국에 백신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백신 비축량도 충분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그러니까 하루 평균 접종자 숫자로 봐서 하루 접종자 숫자로 봐서 4월 달에 가장 많았던 데가 340만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200만 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접종자 숫자가 떨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맞아서 집단 면역을 이루고 나면 나는 안 맞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 SNS에 올라오는 얘기 들어볼 것 같으면 화이자 백신 맞고도 좀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안 맞을래. 다른 사람들이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난 안 맞아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 성인,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46%고 네. 16살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56%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70%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7월 4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때까지는 70%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죠.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아하.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